현재 화제 중인 SF 삼체는 여러 우주론과 가설들을 흥미롭게 작품에 녹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특히 원작 소설의 속편에선 어둠의 숲이란 외계 문명 관련 가설을 적극 활용했는데요. 이 어둠의 숲 가설이란 무엇일까요? 안녕하십니까?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제너드 투디입니다.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? 오늘은 저희 저번에 얘기했던 그 드라마 삼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삼체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그 미처 얘기 못한 설정 이야기와 그리고 또 거기 그 속편에 관해서 좀 얘기 좀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좀 사용된 과학적 내용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삼체와 그 속편에 관한 말씀이군요. 기대가 되는데요. 그래서 혹시 저 지난주에 했던 그 넷플릭스 그 삼체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? 네, 재밌게 봤습니다. 그 방대한 그 우주 문명과의 접촉을 다루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마치 그 미스테리 드라마처럼 다루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거든요. 그 우리 예전에 그 뭐 외계인 음모론 다룬 거, 그 엑스파일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네, 그런 것처럼 막 천천히 그 외계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점이 이런 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? 특히 그 외계인 그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에서요. 중후반부쯤에요. 예, 그 삼체인들이 그 양자 크기의 그 슈퍼컴퓨터 뭐 지자라고 하던가요? 예.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지구 전체를 에워싸서 뭐 지구인에게 경고하는 장면은 정말 섬뜩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 앞의 영상에서는 그 너무 강한 스포일러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요 지자라는 게 그 소설 삼체와 그 속편에서 이게 그 영어로 이제 그 소폰이라고 불리우는데요. 소폰이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외계인 그 트라이솔라란 거기 문명이 그 통신과 첩보 활동에 사용하는 이제 고도로 발전된 그 아원자 입자의 그 일종을 그 소폰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이 트라이솔라란들은 얘네들이 그 인간의 이제 과학적 진보를 이제 관찰하면서 동시에 이제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자기네들의 고향 행성으로 다시 전송하기 위해 이 소폰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죠. 그럼 그 지자, 즉 소폰이라는 게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그 초중반까지 그 VR, 즉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아바타로 교묘히 숨어 활동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 소폰 자체가 그 양자 수준에서 그 물질과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그 미세한 고차원 초지능 AI로 묘사되거든요. 지구상에서 저 소폰은 그 양자역학이나 그 상대성 이론 같은 이런 기초 물리학 분야에서의 그 인간의 과학적 진보를 이제 막 모니터링하고 이제 방해하는 데 사용되고 또 그 인류가 이 외계인들의 침공 계획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. 또 말씀드렸듯이 이 소폰, 즉 지자는 이 삼체 소설 속편에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넷플릭스 삼체 드라마에서 저 지자는 무슨 뭐 양자 얽힘을 사용해서 통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? 그 양자 얽힘은 저희가 그 몇 번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루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. 이 소설에서 그 양자 얽힘과 관련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 삼체의 외계인인 이 트라이솔라란이 그 우주 이 엄청 먼 이 광대한 거리에 걸쳐 이 정보를 막 순간적으로 전송하는 이런 통신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. 통신 방법이요? 예. 그러니까 저 외계인들은 그 양자 얽힘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빛의 속도에 제한되지 않는 그 정말 즉각적인 통신을 사용하는 거죠. 그 양자 얽힘은 그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이제 서로 상관되어서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지어지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다른 입자의 상태와 이제 직접 관련되는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면은 얽혀 있는 그 쌍 입자의 상태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.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요. 시간과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따라서 이 소설에서 그 트라이솔라라는 그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이 양자가 얽힌 상태의 입자 또는 이 얽혀 있는 이 양성자를 사용하는 이제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이런 입자의 양자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저 먼 그냥 거리인 그런 거에 관계없이 쌍을 이루는 입자에 순간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저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 침략 의도와 그리고 이제 인간 사회의 이제 간섭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해서 광대한 우주에 걸쳐 이런 계획들을 이제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 소설은 묘사를 하고 있지요. 그 외계인 그 트라리솔라리안들도 그 지구에서 한 4.3광년 생각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지 않습니까? 예. 그 광속의 한 몇 %밖에 속도를 못 내는 그 우주함대를 가지고 있어서 뭐 지구 침공까지 한 4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던데 예. 그 사이 그 지구 과학 기술이 그 비약적 성장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에 그 두려움을 느껴서 저런 양자 얽힌 기술을 사용해서 지구 발전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거군요. 예. 그럼 지자도 저런 원리로 지구에 먼저 도착한 건가요? 사실 저 지자, 즉 그 소폰은 그 차원 변경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
차원 변경이요? 예. 그 저희가 뭐 예전에 끈이론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11차원의 양성자를 그 2차원으로 펼쳐서 이제 컴퓨터 회로를 시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11차원으로 접은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접는 거를 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질량이 0에 가까워져서 광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이 트라이솔라라는 함대보다 먼저 지구에 와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차원까지 나오니까 겁나 어려운데요. 예.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시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? 간단히 말해 요 시각이라는 것은 요 애칭, 요거는 그 물리적 또는 그 화학적 방법으로 그 반도체 그 실리콘 웨이퍼의 그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아, 진짜 그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용어까지 알아야 되다니 좀 깨는데요. 아 근데 저거 저희 때는 어렸을 때 그 기술 수업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때 뭐 기판 제작 같은 거 할 때 이거 배웠던 내용이에요. 아, 그래요? 예예. 왜 전 기억이 안 나죠? 아, 뭐 공부 열심히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저 지자 즉 그 소폰의 차원 변경 능력과 이론은 이후 이제 그 3체의 속편 특히 3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. 아, 듣다 보니까 무슨 그 일종의 그 인공지능 로봇을 11차원과 그 3차원으로 변경시켜 지구에 보내는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지구까지 함대를 끌고 오는데 400년 이상 걸린다는 설정은 매우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? 하여튼 뭐 이런 거는 그 SF 소설의 그냥 허용 범위라고 생각을 해야죠. 그럼 그 이 소설 3체의 속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? 뭐 간단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예. 사실 뭐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 드라마 3체는 그 일부 설정이나 내용, 등장인물 일부 이런 거를 물론 이거 대부분들 다 등장인물들 다 영국인으로 변경됐죠. 그렇겠죠. 네, 중국인에서. 하여튼 이런 거를 다 이제 일부에서 이제 가져다 써서 그 소설 내용과 드라마 내용이 좀 일치되지는 않아요. 뭐 보통 다 만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이 3체 3부작 중 두 번째 책인 더 다크 포레스트의 스토리를 이거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그 인류는 저 세 개의 태양으로 인해 그 불안정한 그 일명 그 3체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향 행성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그 트라이솔라 문명의 그 침략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? 그래서 이 트라이솔라라니 지구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류는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.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우주에서 이제 더 발전되고 또 이제 적대적인 우주 문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덜 발전된 문명들은 조용히 숨어서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어두운 숲 가설을 주제로 사용을 하는데요. 어두운 숲 가설이요? 예. 책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지구의 방어 계획은 몇몇 개인들을 선별을 해서 비밀리에 이제 트라이솔라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월페이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그 월페이서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4명에게 트라이솔라란들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그 전략을 고안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자원과 권한이 이제 부여되고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그 트라이솔라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와 대중에게도 이제 비밀로 유지가 되는 거죠. 그 월페이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는 엔딩을 맞이하던데요. 예. 그 말씀처럼 2부나 3부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소설 2부의 이야기는 지구 사회에 침투한 이런 트라이솔라란을 속이기 위해 비밀리에 은밀하게 노력하는 저 월페이서들의 이제 고군분투를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방금 얘기 드린 저 어둠의 숲 가설을 이용한 이제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. 그 3체 소설의 2부 제목이기도 한 저 어두운 숲 가설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? 엄청 중요한 내용을 내포한 것 같긴 한데요. 그러니까 이 어두운 숲 이론은 꼭 소설 3제뿐만 아니라 그 페르미 역설,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이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된 전부 굉장히 좀 매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페르미 역설이라는 게 그 엔리코 페르미가 점심 먹다가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고 오래되었고 생명체가 이렇게 정말 여러 행성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외계 문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라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? 이렇게 던지는 질문 이 개념이죠. 그렇죠. 뭐 저희가 많이 이 내용을 얘기했었죠. 맞습니다. 특히 그래서 이 어둠의 숲 가설은 이 페르미 역설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 외계인이 왜 없냐 이 말씀이죠. 즉 외계인을 왜 우리가 못 찾고 있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우주를 어두운 숲으로 그리고 그 각 우주의 문명들을 이제 사냥꾼으로 상상을 해봅시다. 그리고 이제 그 각 사냥꾼들은 무제한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
수많은 다른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들의 위치는 이제 알고 있지 못해요. 그러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완전히 조용하게 위장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총을 쏘면은, 즉 위치를 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숲에 있는 다른 모든 사냥꾼들이 위기를 느끼고 나부터 제거할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든 이 지능 있는 문명에는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확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스타트랙처럼 막 우주로 나간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숨기려는 이런 내재적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선 신호나 막 눈에 보이는 거대 구조물과 같은 이런 존재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게 앞에서 말한 어두운 숲에서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즉 적대적인 외계인 사냥꾼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전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설은 페르미 역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. 외계 문명을 우리가 못 찾는 이유는 진보된 문명이 저러한 위험 때문에 우주로 확장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안 보이는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기를 선택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문명들이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 침묵의 어두운 숲이 우주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설은 외계 문명의 이런 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제 추측과 그리고 이제 과학 및 세티 같은 집단에서 이제 많은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정말 상상력이 넘치는 주장이죠. 근데 우리 지구의 보이조 같은 심우주 외계 탐사선 등은 우리 지구 문명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탐험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소설 3체 2부를 보시면은 은근히 저러한 이제 우주 탐사 방식을 좀 비꼬는 듯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. 몇몇 과학자들도 저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 가설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 지구 문명을 다른 우주 문명에게 알리는 저런 스타일의 심우주 탐사 계획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임 매스 이펙트 시리즈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리퍼라는 은하계를 지배하는 이제 기계 종족이 각 행성 문명의 이제 우주 개발 단계를 쭉 지켜보다가 충분히 발전했다 싶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바로 침략해서 멸망시키는, 즉 수확해가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많은 공상과학 작품에서 외계인을 결코 선하지 않게 그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아무튼 저 3체 소설 2부에서는 저 어둠의 숲 가설이 이제 우리 지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된 저 외계 문명인 트라이솔라란들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. 아니, 차원 변경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종족이 너무 약하게 묘사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차원 변경이 가능하고 3차원에서 이제 거의 무적인 인공 초지능이 광속 우주여행도 못하는 무능한 종족의 명령을 왜 듣겠습니까? 다 이러한 창작 행위에 그냥 허용되는 범위인 거죠.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. 그럼 3부는 지난 시간에 더 스케일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대충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? 이 3체 3부 죽음의 끝은 수천 년에 걸쳐서 저 트라이솔라라는 위협에 대처하는 인류의 선택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전개되면서 우주 사회학 개념과 시공간 조작 등 정말 새로운 기술과 이제 우주 현상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우주의 본질, 생존 윤리, 우주 문명의 이제 궁극적인 운명을 깊이 파고듭니다. 이 소설이 막판으로 점점 달려가면서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 코스믹 호러스러운 스타일로 이제 궁극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이 코스믹 호러의 개념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적 존재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의미 아닙니까? 그렇죠. 특히 서구권 공상과학이나 공포 장르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런 스타일의 공상과학 작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. 아무튼 이 3체 3부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코스믹 호러를 다루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훗날 코스믹 호러 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소설과 넷플릭스로 방영된 3체의 중요 설정과 속편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?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. 편안한 일상 되세요.